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금고 공장. 이른 아침부터 공장 안은 작업 열기로 가득하다. 23명의 작업자들이 총 4종류의 금고를 만들고 있는데 육중한 은행 금고 출입문, 그리고 개인 금고는 물론 은행에서 현금을 보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초강력 금고, 개인 소장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은행 대여 금고를 만들고 있다. 은행에 납품하는 금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 250개 정도 하고 대여 금고가 한 200조 정도, 가정용 금고 같은 경우에는 약 연에 한 300대 정도 생산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작업자들이 재단을 마친 강판을 옮기고 있다. 두께 1cm가량의 이 철판들은 하나당 무게가 약 40kg. 강판은 만드는 금고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강력 금고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 금고요? 예, 아, 그게 뭐예요? 불, 충격, 드릴 이런 데도 끄떡이 없죠. 밖으로 나온 작업자들이 커다란 돌 앞에서 멈춘다. 이 육중한 돌은 휘어진 강판을 교정하기 위해 쓰인다. 뒤틀어진 모습이 육안으로도 선명하다. 이렇게 비틀어지면 금고를 만들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강판을 돌에 올리고 망치로 내리치는데 이때 돌과 강판 틈에 뜬 사이가 없어질 때까지 쳐야 한다. 강판을 내리칠 때 소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귀마개는 필수다. 잘 잡혔어? 여기 좀 더 잡아야 되겠네요. 이 햄버가 20kg짜리예요. 암만 추운 한겨울이라도 이 금고 하나 잡는데 200~300번 치면 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처음 쳤을 때 거의 못 나갔죠. 아파서, 손이 아파서, 손 떨리고 많이 때려놓으면 젓가락질을 못해요. 울려가지고. 아, 손이? 수작업으로 강판을 펴는 것은 공장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하던 방식이다. 아무데나 때려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한번 보세요. 눈에 띄게 휘어져 있던 강판이 평평하게 펴졌다. 이거 망치질을 계속해서 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같이 붙여놓고 용접을 하다 보면은 펴져 있으면 용접물도 새고 또 금고 강도도 약해지고 그런 물에가 또 분량이 많이 나면 우리가 또 따로 구분해서 또 이렇게 폐기 처분도 하고 그러면. 재료들을 손보고 나면 다음은 각 강판들을 조립한다.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용접하고 망치로 두드려 벌어진 틈을 최대한 좁힌다. 그리고 그마저 있던 틈까지 없애기 위해 가장자리를 모두 용접한다. 0.1mm의 간극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강한 충격을 줬을 때 이게 올용접을 하게 되면 안 떨어지는데 뜸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이 다 금이 가서 떨어집니다. 용접 기술은 작업 자체가 고역이다. 불꽃이 튀는 이 음새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접할 때 발생하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피부에 가까이 여러 번 반복해서 닿으면은 저 피부에 화상을 입어요. 직접적으로 눈에 닿는다면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데다 손재주까지 필요한 일. 깔끔하면서 동시에 단단하기까지 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다. 용접을 마친 작업자들이 다시 같은 모양의 강판을 조립한다. 지금 이거는
이거는 뭐 만드는 거예요? 금고 외벽이요. 외벽이요? 예, 바깥 거. 그럼 아까 그거는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 그럼 두 겹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강판이 들어가고. 즉 금고 내부와 외부를 따로 조립해 만든 후 그 둘을 합체한다는 것이다. 통 자체를 아예 이중으로 만들어 금고의 생명인 보안을 높이고자 합니다. 크기는 딱 맞게 들어간 듯한데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 꽤 돼 보인다. 이때 작업자가 또 다른 강판을 그 틈 사이에 넣는다. FK11이라고요. 열 처리한 때예요. 열철이요? 예.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럼 이게 강도가 강해요? 예, 어떻게 강하죠? 외부와 내부 틀 사이에 특수 강판을 넣는 것인데 이 강판은 열 처리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든 것이다. 이 철판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금고는 보안성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그 안에 귀중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성을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특수 강판을 넣고 용접을 마치면 1차 조립 과정이 끝난다. 금고 전체의 강판을 3중으로 돌렸기 때문에 무게만 대략 720kg이 넘는다. 두께도 약 3cm에 달하니 꽤 단단해 보인다. 일차 조립이 끝난 금고는 도색 공정으로 넘어간다. 도색은 미관상의 이유도 있지만 녹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일정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아무나 못 뿌려요, 이거. 이거 다 흘러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같아도 이게 다 고도의 기술로 하는 거예요, 이거. 분무기 버튼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리듬을 타듯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을 분사해야 한다. 이처럼 기술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필요하다. 종일 서서 작업해야 하는 것은 기본. 페인트 가루가 날리는 탁한 공기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이거 못해서 막 부터가 날라 그러면은 날라서 쉬다 오고 그랬죠. 근데 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뭐 앞만 맞춰도 뭐 몇 살에서 내가 아픈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내게는 맞나 봐야지.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공정. 많은 과정들이 기계화되어 있지만 아직은 사람 손이 아니고서는 완성해낼 수 없는 것이다. 도색 작업을 마친 금고는 2, 3일의 건조 기간을 거친 후 마지막 공정에 들어간다. 이전 과정에서는 무거운 철과 싸우느라 힘을 뺐던 금고 기능공들. 이번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부품들이 꽤 많이 동원된다. 이 부품들이 다 뭐예요? 이게 잠금 장치를 하기 위한 부속들입니다. 몇 개예요? 가지수는 한 40여 가지? 잠금 장치는 금고의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이 금고는 다이얼 방식으로 잠금 장치 부분에 강화 유리를 대어 넣는다. 금고에 쓰이는 잠금 장치는 각양각색인데 금고의 주문에 따라 다이얼, 전자 버튼, 그리고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등 다양하다. 여기에 도난 방지를 위한 첨단 장치들이 더 부착된다. 만약에 이제 은행 사람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무를 보려면 돈을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10시다. 그러면 그 10시 그 전에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거고 10시 후서부터는 열 수가 있어요. 타이머 기능을 설정하면 비밀번호를 맞춰도 그 시간 외에는 금고를 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잠금 장치이기 때문에 금고 기능공은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신경 씁니다. 충격에 의해서 이 강유가 깨지면 얘가 딱 잠기는 거죠. 열라 그러면 열지도 못하는 거죠. 만약 잠금 장치를 부수면
강화 유리가 동시에 깨지면서 자동으로 금고가 잠긴다. 이때 역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금고를 열 수 없다. 네. 우리도 열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한번 잠겨가지고 운영했는데 한 일주일 열은 거예요. 일주일 걸려요? 이렇게 금고 한 대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 최근에는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미술품이나 보석, 집문서, 여권 등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완성된 금고들 사이에서 한 개를 꺼내 어딘가로 가져가는 작업자. 뒤이어 여러 연장들까지 챙긴다.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데 뭔가 큰일을 하려는지 동원되는 준비물들이 예사롭지 않다. 파손되든지 뭐 저 찌그러 가지고 문이 안 열리든지 그런 게 되나 안 되나 그 실험하는 거예요. 저희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꼴 하고 신제품 개발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꼭 테스트는 거쳐줍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얼마나 튼튼한지 검증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실험은 금고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보는 것. 금고는 과연 무사할까? (700kg이) 넘는 금고는 무사한데 바닥은 움푹 파였다. 아래쪽에 바퀴가 빠진 것 말고는 금고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음은 드릴로 직접 뚫기 시작한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금고를 여는 데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이론적으로 볼 때 오랜 시간을 두고 큰 힘으로 부순다면 세상에 열지 못할 금고는 없다. 항상 우리가 다만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금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약 30분가량 기계를 이용해서 금고 문을 뚫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다. 장정 여럿이 쓰러진 몸체를 일으키는 것도 벅찰 정도로 육중한 금고. 이번에는 대놓고 망치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공들여 만들었을 금고지만 혹시 모를 결함이나 허점을 발견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망치질을 한다. 결과는 마찬가지. 칠이 조금 벗겨졌을 뿐이다. 쳐보니까 어때요? 엄청 힘들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단단하네요. 엄청 단단해. 파이지가 않아요? 예.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네요. 칠수록. 마지막으로 금속 용접에 쓰이는 산소 용접기로 금고 문을 뚫어보려 하는데 금방 철판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다. 과연 금고 문을 열 수 있을까? 초조하게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 약 20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삼중의 철판 중 외벽 쪽만 녹았을 뿐 내부까지 뚫지는 못했다. 부둑돌이 첨단 기술을 더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더 금고도 강력하고 더 완벽한 금고를 만들어요. 이처럼 단단하게 만든 덕분에 어떤 장비를 사용해도 1시간 내에 25cm 크기의 구멍을 뚫지 못해야 받을 수 있는 미국 보험협회의 인증까지 받았다. 늦은 오후, 작업자들이 재단한 강판을 차에 싣는다.
열처리로 가려고 좀 심은 거예요. 열처리요? 예, 열처리가 뭐예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튼튼한 강판을 만들기 위해 다른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불길이 치솟는 가마가 눈에 띄는데 가마 속에서 뻘겋게 달궈진 철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강판이 가마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산소 용접기로 뚫어도 끄떡없는 특수 강판을 만들기 위해 이처럼 뜨거운 불에 넣어 열을 가한 뒤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재료의 조직이나 성질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몇 도에서 몇 시간 해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930도에서 3시간 반. 3시간 반? 네. 이제 가마 속에서 철이 더욱 단단한 상태로 조직 변화가 일어나길 기다린다. 공장은 금방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찬다. 그렇게 밤이 깊어간다. 세 시간 30분이 경과하자 가마를 연다. 안에는 쇳덩이들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다.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내는데 다시 다른 쪽 가마로 이동한다. 쇳덩어리들이 가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위험천만할 정도로 강한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가열로에서 냉각로로 이동한 것인데 들어가는 순간 솟구친 불길이 금방 사라진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기름, 기름? 점성이 있어가지고 냉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일정하게? 예, 냉각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에 담갔죠. 이처럼 가열했다가 냉각하는 과정을 통해 쇠 조직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다. 더욱 굳고 단단하게. 금고에는요, 일단 경도가 최고 경도가 들어가야지 그게 금고예요, 금고. 모든 작업이 끝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무려 7시간. 까다롭고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금고의 재료로 탄생하는 것이다. 먼지가 이제 구조로 나가요, 먼지. 가열로에서 달궈진 철을 꺼내는 작업이 계속된다. 이글거리는 열기는 몇 발짝 떨어진 곳까지 전해진다. 열기가 여기까지 오네요. 900도가 넘어있어요. 900도? 웬만한 경력 없이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 기능공들은 위험한 불을 다루면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능숙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매 순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열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뜨거운 게 많죠.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땐 뒤일 때도 있고 아무리 긴 팔을 입고 한다 하더라도 워낙 열이 뜨거우니까는 순간적으로 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화상 같은 것도 입을 수가 있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작업이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는 것도 힘든 일이다. 낮 동안 재단을 마친 강판들이 늦은 오후에 이곳으로 오면 밤새 작업을 한 후 다음 날까지 납품해야 하는 것이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체력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견뎌낼 수 없는 일이다.
냉각을 위해 기름에 담갔던 쇳덩어리들을 살펴보고 또 손질하다 보면 이중으로 끼었던 장갑이 무색하게 손이 새카맣게 비어나고 만다. 달라붙어있는 기름이 장갑에 묻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장갑에 있던 무도가 파고 들어간 거죠, 안으로. 20년이 넘게 이 일을 해온 진광훈 씨. 그동안의 노고를 말해주는 듯 기름때 묻은 손은 비누만으로는 쉽게 깨끗해지지가 않는다.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왜 손톱 사이가 왜 매일 두툼해져 있나? 애들이 좀 뭐라 그러세요? 이래 먹이 살리려고 그랬다. 다른 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할 시각이 돼서야 고단한 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것 같네요. 직업이니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직장이 있잖아요. 다 직업이 있고. 근데 나도 열철이란 직업이니까. 긍정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의 하루는 누구보다 값진 시간이다. 금고 공장의 일과가 다시 시작됐다. 안쪽에서 작은 금고와 씨름 중인 한 작업자. 여기저기 망치질에 여념이 없다.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수평 맞추느라고. 수평이 조금 틀어지면 안 돼요? 예, 이게 전면판에 네. 전면에 이게 또 저기가 서스 스테이 전면판이 붙거든. 네. 그럼 이게 안 맞으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 그가 손보고 있는 것은 개인용 금고. 그런데 이리저리 바꾸는 망치 종류가 한눈에 봐도 여러 가지다. 이건 수작업으로 망치를 하지 않으면은 물건이 안 되니까 제품이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작업으로 용접해서 그라이더 사랑하고 망치를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는 망치를 많이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망치를 제거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더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힘든 길을 고수하는 이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망치질로 강판을 교정하는 것이야말로 연륜과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일. 덕분에 이곳 공장에서 일하는 23명의 직원들의 평균 경력은 25년에 달한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노련하고 또 정확한 기술을 온몸으로 익히게 된 것이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 반까지 작업해가지고. 계속 이 금고만? 하루에 몇 대 만드세요? 10대씩 만들어요, 10대씩. 10대씩? 개인용 금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금고가 예전처럼 엄청난 부호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이다. 1차 조립을 마친 금고는 다음 공정으로 옮긴다. 금고를 내려놓고 홀로 어딘가로 향하는 작업자.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시멘트를 기계 안에 넣어 반죽한다.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방안 긋는데요. 말 그대로 불에 안 타고 네. 물에 안 젖고 하는 데죠. 시멘트에 약품을 섞어 개발한 혼합재를 금고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공간에 채우는 것이다. 금고를 에워싼 혼합재가 마르면 단단하게 굳어 금고의 보안성이 높아지게 된다.
약 2, 3일 정도 건조하면 화재나 일반 재난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금고가 된다. 예, 요게 지금 저 금고에 들어가는 그 두께거든요. 요 두께만큼 들어가도 요게 열에 한 1500도 정도에서는 한 1시간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덕분에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금고 안에 보관된 귀중품과 종이 서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앞쪽을 불로 달구면서 뒤쪽에 손을 대보는 작업자. 열 전달이 안 되는데요? 네, 열 전달이 전혀 안 되죠. 그냥 1시간 이상 달궈야지 이게 뜨뜻해지죠. 불에만 강한 것이 아니라 물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꼭 스티로폼처럼 물에 동동 뜨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수해가 나든가 불이 나든가 이래도 이게 방수 방화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걸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방화를 넣는 거죠. 시멘트 가루만 사용했다면 무게 때문에 불가능했을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하나의 금고를 완성하기까지 녹록치 않은 과정의 연속이다.